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2월 27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대선이 한 2달 남짓 남았죠. 그런데 지금 두 가지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전격 사면, 또 하나는 어제 있었죠.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이 사과 기자회견.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 민심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거기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이 두 가지가 핵심 변수가 됐습니다. 물론 그 기존의 변수들, 뭐 대장동, 이재명의 대장동 2호, 뭐 이런 것도 여전히 있죠. 그 아들과 관련된 논란들도 있지만, 일단은 그 당분간 이 지지율 추이를 결정을 할 두 가지 변수는 이 두 가지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지지율에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지지율을 반등을 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은 더 떨어지느냐, 이것이 지금 뭐 이재명의 대장동 뭐 이런 것보다는 지금 당장 이 여론 앞에 노출된 이 박근혜 사면, 김건희 사과,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면 톱 조간신문들을 보시면은 어제 김건희 씨 사과 기자회견에 대해서 일면 톱으로 많이 보도를 했는데, 자, 언론의 논조에 따라서 제목이 다릅니다. 이것은 곧 어느 쪽이 여론전을 지금부터 펼칠 텐데,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이만하면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은 일단 국민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실 거다, 이렇게 믿고 전략을 짜 나갈 테고, 이재명 캠프에서는 저거 봐, 저 정도는 어림도 없어, 이러면서 또 계속 비난을 퍼붓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겠죠. 지금 아침 이 조간의 논조도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조선일보 보시면은 김건희 잘 보이려 경력 부풀렸다 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 자, 진심으로 김건희가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진심으로 사과한다. 그래서 이 경력을 부풀린 점을 사과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윤석열 아내 허위 경력 논란 사과. 잘못한 김건희를 욕하더라도 남편에 대한 마음은 거두지 않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자, 일면 톱으로 했습니다. 조선일보 오면에서는 그동안 이 김건희 씨의 그 모습이 좀 바뀐 것, 그 주로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죠. 그 사진을 세 개를 비교를 하면서 이 김건희 씨가 이야기한 입장 표명에 중점을 둡니다. 남편의 얼룩대일까 늘 조마조마. 남은 선거 기간 조용히 반성하겠다. 김건희 씨가 발표한 메시지에 이 강조점을 두는 것이죠. 자, 이 제일 첫 번째 사진은 그때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을 때 사진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것은 며칠 전에 코바나 컨텐츠 그 회사 앞에서 기자들과 잠시 만났을 때고, 이 마지막 사진은 어제 사과 기자회견을 한 사진입니다. 자, 그래서 초안을 직접 작성을 했다. 그리고 해견 중에 눈물도 흘렸다. 또 남편이 남편답게 평가받는다면 제가 차라리 없어지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선거 후에는 대통령이 돼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나는 아내 역할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또 검은 정장 차림이었고 최근에 8kg이나 몸무게가 빠졌다. 이마 드러내고 머리도 단발로 했다. 지인, 김건희 씨 지인은 남편 지지율 하락에 마음고생이 심했다. 그리고 시작과 끝에 허리 90도로 굽혀 인사를 했다. 동아일보도 일면 톱에서 김건희 씨의 메시지에 중점을 둡니다. 잘 보이려 경력 부풀렸다. 용서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중앙일보도 사과문 내용을 좀 소상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허위 경력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 회견. 남편이 대통령 돼도 아내 역할만 충실. 윤석열 후보는 이 사과 기자회견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마음은 나도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 친정권 성향의 그 언론이죠. 한겨레 신문 보시면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1번 톱을 하면서 김건희 7분간 감성에 호소했다. 7분간 감성에 호소했다.
알맹이 없는 사과 이렇게 혹평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지금부터 여론전이 양쪽으로 갈리는 그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사과 알맹이는 없었다. 경력 부풀리고 잘못 적었다. 모든 게 저희 잘못이고 불찰이다. 대선 기간 공개 행보 최소화뜻. 그리고 유혹에 대한 질의응답 없이 퇴장했다. 국민에 대한 송구함보다 남편에 대한 미안함을 드러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인 면을 딱딱 꼬집어내서 이 여론전을 시도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민주당 입장, 조선동아는 국민의힘 입장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경향신문도 이 해명 책임 언급 없이 김건희 반쪽 사과를 했다. 반쪽 사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억서 허위 기재 의혹 12일 만에 구체적 내용 대신 죄책감, 가정사를 이야기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또 하나 변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급거 사면입니다. 당초에는 대선 후에 사면을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이 끝나기 전에 하긴 할 가능성이 있는데 대선 후에 당선자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하는 방식일 것이다. 왜 그러냐면 대선 전에 하면은 극성 지지층, 강성 지지층이 반발을 할 것이기 때문에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선 전에 석방을 하면은 야권이 분열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문재인 정권은 지금까지 강성 지지층, 열성 지지자들만 보고 다 국정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눈치를 보느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지 못할 것이다. 대선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대선 전에 사면을 했죠. 자, 그래서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분석도 나오고 일종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이 상당히 악화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또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지금 석방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일 수도 있죠. 먼저 건강 문제 때문에 도저히 더 이상 이 사면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그러면 사면하려면은 또 다른 효과도 보자. 이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한명숙 이거 끼워 넣기로 막 복권을 시키고 이석기 가석방 시키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하지 않음으로 해서 양쪽을 또 갈라치기를 하고 보수하는 이런 것까지 다 노렸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특히 이 TK 표심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상당한 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지역 정가에서 많이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를 했던 입장이고 이재명은 지금 본인이 안동 출신이죠. 안동 출신이어서 TK표의 30%를 가져가면 승리한다. 이런 본인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계속 대구 경북을 공략을 하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놓고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해준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권이 해준 것이다. 지금 야권의 대선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옥에 가뒀는데 여권에서 문재인이 이것을 해준 것이다. 풀어준 것이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또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물론 다른 지역에서는 또 지지층을 예측해서 그런 말을 전혀 못하죠. 그런데 대구 경북 가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후에 다시 한번 자세히 분석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K에서 어떤 민심의 흐름이 있는지. 자, 그리고 이 한겨레 신문, 다시 한겨레 신문인데 한겨레 신문은 이 TK 민심에 대해서 상당히 윤석열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이번 주 TK행, 박근혜 사면 두 기류 녹여낼지 시험대에 올랐다. 두 기류는 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더 높으면은 윤석열을 계속 지지할 것이고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됐기 때문에 탄핵의 법적 토대를 제공한 윤석열에 대한 반감이 확산될 수도 있다. 자, 이 두 가지 기로가 있는데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 대구 경북 방문합니다. 그런데 박근혜의 정치적 고향 방문 앞두고 국정농단 특검 팀장 과거 소환 예고. 자, 부추기는 거죠. 국정농단,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박용수 특검의 수사팀장을 했는데 그 과거 소환을 예고하고 있다.
지지층 어색해서 윤석열 후보가 우리 박 전 대통령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너무 또 온정적인 모습을 보일 때는 중도층 확대의 악재가 될 것이다. 이래저래 악재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한겨레는 하고 싶은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해 자천됐다가 또 뭐 국정농단 특검팀의 팀장으로 복귀해서 수사를 주도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강성 지지층에게는 눈에 가시인 셈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한겨레는 부추기는 거죠. 자, 동아일보는 보시면은 박근혜 사면 후 폭풍, 이재명은 문재인의 결정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윤석열은 TK 향한 메시지에 고심을 하고 있다. 자, 이것이 정확한 객관적인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말씀드린 대로 대구 경북에 가서는 분명히 딴 말을 하겠죠. 문재인이 풀어줬다. 그런데 지금 다른 데서는 이거는 저기 열성 지지자들, 강성 지지자들이 등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는 모르는 일이고 문재인이 한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이 문제를 두고 문재인이 이재명 쪽에 아무 말도 없이 사면을 단행을 했을까? 자, 그런 의문점도 있습니다. 윤석열은 TK 향한 메시지에 고심을 한다. 야권 분열 우려 속에 대구 경북을 가는데 우리 박 대통령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한 수위로 보수층 동정 여론의 주파수를 맞출 것 같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은 아마 이 문재인 결정, 이 부분, 문재인의 결정다. 이 부분을 TK에서는 다르게 해석을 할 거고, 물론 뭐 박근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둔 사람은 윤석열이고 풀어준 사람은 문재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것이 이 대구 경북 유권자들에게 먹혀들지 그 부분은 미지수이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두 가지 변수, 김건희, 박근혜 여기에 두고 치열한 여론전에 돌입을 할 텐데 당장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원적인 다른 변수들, 대장동 같은 것은 조금 좀 뒤로 밀린 상황이죠. 지금 지지율은 윤석열 후보에게 지금 최악입니다. 그동안 쭉 앞서왔는데 최근 들어서 최악의 이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줄곧 리드하다가 심지어 지금은 오차 범위 밖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 이런 지지율 조사 결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몇 가지 지지율이 나왔는데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매주 발표를 하죠. 이 조사에 의하면은 윤석열이 40.4, 이재명이 39.7, 오차범위 안에 0.7%포인트 차로 딱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같은 조사에서 윤석열은 44.4, 이재명은 38.0, 6.4%포인트가 윤석열이 앞섰는데 이것은 다 까먹고 지금 딱 둘이 동률에 딱 들어갔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는 윤석열 지지율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 한국경제 오늘 아침 조사도 오차범위 안에서 이재명이 이긴 걸로 나왔습니다. 자, 이재명 37.8%, 윤석열 37.5%, 한경 입소서 여론조사입니다. 37.2 오차범위 아니지만은 이재명이 앞섰습니다. 여기서도 지난번 조사와는 상당히 윤석열이 하락을 하면서 양쪽이 거의 뭐 차이가 없는 이 지경까지 갔습니다. 지난달 8일 발표된 같은 조사에서는 윤석열이 42.3, 이재명이 34.5, 8% 앞섰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재명이 약간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심각한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어제 발표된 게 있습니다. CBS 조사인데 CBS 조사에서 자, 이재명이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습니다. 골든크로스가 12월 달에 일어날 거라고 이재명 쪽에서 이야기했죠. 그런데 아들 문제 막 터지면서 주춤했는데 워낙 이 윤석열 후보 주변에 리스크가 많이 생기면서 노컷뉴스,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이 36.6, 윤석열이 27.7. 자, 오차범위로까지 좁혀져서 지지율이 이재명이 앞서버렸습니다. 골든크로스가 지금 일어난 거죠. 이 조사에서는 이렇게 오차범위 밖으로까지 나갔습니다. 다른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안에 여전히 있다는 조사도 많이 있지만 이 CBS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밖으로 지금 벗어난 이 상황이 지표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상당히 선거가 어려워질 텐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더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이재명 캠프는 지금 총력전입니다. 전부 모여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선 후보 경선에서 2위를 했던 이낙연도 선대위에 참여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뭐 밖에 있던 유시민도 들어오고 이해찬도 다 참여를 하고 총력전을 펼칩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까지 막 총력전을 펼치고 또 심지어 이 열린민주당 친조국 정당이죠. 최강욱 있는데 그리고 김의겸 있는데 여기와 또 합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뭐 이거 코미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당을 하죠. 자, 지금 얼마 전에 이재명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마지못해 사과를 했는데 친조국 정당, 이 열린민주당과 또 합당을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어쨌든 하나로 다 뭉치는 겁니다. 진보 진영은 지금 하나로 다 뭉치고 있는 거죠. 민주당 송영길 대표, 열린민주당 최강욱이 대표가 당대당 통합 합의문에 서명하고 당명은 더불어민주당으로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재명 말로만 조국 사과했다. 최강욱, 김의겸과 다시 한 식구가 됐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지만 다 하나로 뭉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조국 씨가 지금 그 친조국 정당이 이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을 하는데 조국은 최근 들어서 계속 그 윤석열을 저격을 하죠. 그러다가 마침내 윤석열을 공격하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지금은 대표 자리를 가지고 있죠. 대표 자리를 가지고 윤석열을 공격을 합니다. 같은 당의 후보를. 자, 그 이준석을 두둔하는 그런 SNS까지 올리는 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는 윤석열은 조국 비리를 수사하다가 탄압을 받았죠. 그러다 대선 후보가 된 인물인데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 조국과 호흡을 맞춰서 윤석열을 공격하는 아주 황당한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신문 기사 보시면은 이준석, 홍준표, 연일 윤석열의 직격탄, 국민의힘 팀킬 리스트가 고조되고 있다. 지금 이 한 사람은 당대표, 또 한 사람은 마지막 경선에서 윤석열과 겨뤘던 인물이죠. 이 두 사람이 지금 윤석열을 향해서 맹렬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불과 2달 남짓 남겨두고.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이재명 캠프는 다 하나로 뭉치는데 국민의힘 안에 당대표라는 자와 대선 경선에서 2위를 했던 사람이 현역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죠. 이 두 사람이 내부 총질에 열중하는 겁니다. 자, 윤석열을 향한 이준석, 홍준표 장애 비판 수위가 날로 거세지고 있다. 경쟁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비판보다 더 매서운 식구들의 쏜소리에 윤 후보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식구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원톱으로 지휘하는 현 시스템에 대해서 또 이준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멘토였죠. 그런데 자기가 또 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제 사태를 강하게 만류했던 것은 본인 혼자서 윤핵관, 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 또는 비선들과 맞서 싸우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와 같이 있자 이준석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김종인도 발끈해가지고 이준석도 지금 선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대표가 정치평론가 같은 비판을 하는 것은 대표에게도 우리 선거 모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자기들끼리 티격태격합니다. 김종인과 이준석. 홍준표는 나는 윤석열 후보와 정책도 다르고 후보 가족 비리를 실드 칠 자신이 없어서 도저히 전면에 나설 수가 없다.
전면에 나설 수가 없으면 가만히 있어야죠. 그런데 계속 윤석열 후보의 다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왜 그럴까요? 제가 한번 이 신청 분석을 한번 해드리려고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두 사람 다 자기 정치를 하죠. 자기 정치를 하는데 또 동상이목입니다. 서로 노리는 바가 다릅니다. 홍준표는 당장 차차기를 겨냥을 해서 이번에 뭐 윤석열이 이기든 말든이 아니고 윤석열이 이겨서 정권을 창출하면은 자기에게 기회가 오기 어렵죠. 또 더 이상. 그런데 윤석열이 져야지 이 본인에게 다음 기회가 올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이기면 윤석열이 후계자를 다 정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뒤통수를 치고 하는데 후계자 안 주겠죠. 그래서 윤석열이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냥 실드를 칠 자신이 없으면 물로 앉아 있어야 되는데 강하게 비판을 해서 선거를 망치려고 하는 것이죠. 이준석은 윤석열이 지금 승리를 하게 되면은 이 정계 개편이 일어납니다. 정계 개편이 왜 일어나야 되냐면은 절대 극심한 요소야되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 열린민주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민주당을 껍데기만 남기고 나와서 정계 개편을 해버렸죠.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새시대 준비위원회 김한길 같은 이런 사람들을 포진시켰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자, 그 일이 일어나면은 이준석은 대선에 승리하더라도 당대표 자리가 날아가겠죠. 정계 개편을 해버리면.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윤핵관 하면서 윤석열 주변의 현역 정치인들을 왜 자꾸 공격을 하냐면은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농공행상할 때 그쪽으로 다 갈까봐 그런 걱정을 속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좀 거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